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트럼프 승리를 향해서 거의 판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라스무센의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 보면 바이든이 47%, 트럼프가 45%, 2%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2016년 선거 때 보면 트럼프가 맨 마지막에 그것도 대선이 그때 11월 6일인데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서야 비로소 힐러리와 2%포인트 차이 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많이 이겼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판이 굳어졌다고 보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사정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3 다들 어려운데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신간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텔스워 이게 이제 로버트 스팔딩이 저자고요.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음모를 낱낱이 다루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무려 펭귄 출판사, 미국의 아주 큰 출판사죠. 거기서 나온 책이고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서명해서 특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실 이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뭐 거의 승기를 굳힌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이렇게 내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석에서는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르죠. 조중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이때까지 어떤 식의 트럼프 이미지를 만들어 왔나. 이 이미지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세뇌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한테요, 야, 넷, 뭐 포, 그다음에 뭐 까트르 불어. 그래서 넷 포 까트르, 넷 포 까트르, 넷 포 까트르, 넷 포 까트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 1, 2분 시킨 다음에 리어커바퀴가 몇 개야 갑자기 물으면은 넷 그래요. 리어커바퀴 2개죠. 이 사람이 인지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문맥에 딱 세팅이 돼 버리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히말로요, 히말로요, 히말라이, 히말라야, 히말로요, 히말로이 뭐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반복시킨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야? 그러면 히말라야. 이렇게 답을 해요. 에베레스트죠. 이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반복적 세뇌, 반복적 문맥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이 이걸 해온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은 누구냐? 자칭 보수, 자칭 유파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뭐냐? 미중 양다리 수구 기득권입니다. 수구 분단 기득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분단은 유지되고 수구 분단 기득권이죠. 그들의 핵심 진영은 어디냐?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김종인 등등 탄핵주도 구여권 미디어와 범털 정치인들이죠. 그들의 사부는 누구냐? 이 사진에 있는 멋있는 아저씨입니다. 조셉 윤입니다. 저보다 아마 나이가 한 7, 8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10살이나. 미국 PC자파 국무부 거물이죠. 이미 2000년대 초가 되면 한국에 나와 있는 미 대사관의 폴리티컬 아타쉐 정치 참사관을 하고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조중동이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셉 윤의 말이다 그러면 뭐 거의 그 하나님의 계시쯤 받아들인다고들 시중에 소문이 듭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어디입니까? NYT, 워싱턴 포스트, CNN이 그들의 교과서죠. 그럼 그들이 조작해낸 트럼프 이미지는 뭘까요? 일단 장사치죠. 그다음에 미국밖에 모르는 놈이고요. 지방선거 하루 전날 김정은을 끼고 돌아서 문재인을 띄워준 놈이고요. 그다음에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고요. 자, 그런데 일단 뭐 장사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장사치란 말이 반드시 나쁜 말인 것 같지도 않고요. 미국밖에 모르는 놈이건 아니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조금 이따 다시 반복하겠지만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미국만 배타적으로 1등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 어망 피어스입니다. 미국과 같은 성향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을 리드하는 미국.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하루 전날 김정은 끼고 돌아 문재인 띄운 놈. 아니 지금 북한을 미국과 다이다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 회담 구조를 깨는 게 목표인데 그까짓 거 떡밥으로 지방선거 하나 걸 수 있죠. 그 지방선거 못 막아낸 건 우리 탓이지 왜 그게 트럼프 탓입니까? 황당한 얘기죠.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그 사람들한테 딱 하나 물으면 됩니다. 트럼프의 인종주의 발언 정책 뭐였어? 성차별주의 발언 정책 뭐였어? 그러면 아닥합니다. 욕하는 데만 바쁘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른바 워싱턴 특파원, 이른바 외신 다루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반 트럼프 성향으로 욕하는 데만 바쁩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띄우는 글을 잘 못 씁니다. 트럼프 띄우는 글을 잘 못 써요. 욕하는 것만 바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트럼프 구체적으로 그 발언과 행동에서 잘못한 게 뭐냐? 그거 많잖아. 그러고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규제를 철폐했죠. 특히 이 셰일 여러 규제를 철폐했습니다만은 셰일 그 개발 규제 이런 거는 획기적으로 철폐해서 그게 환경론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혁명, 에너지 혁명을 완성시켰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 국방력 엄청 강화했죠.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던 미국 첨단 무기들을 뺑뺑 돌아가는 상태로 전부 닦고 조이고 기름질 쳐놨습니다. 그리고 불효불급한 곳, 다시 말하자면 서유럽 같은데 그거 너희 잘 살잖아. 너희가 해. 그다음에 중동. 거기 우리 석유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저기 사우디랑 다 나서서 영내 안보해야겠구만. 근데 저기 솔레이마니 그 중동의 지배자라고 설쳐. 저 건방진 놈 빠방. 알바그다디 저거 설쳐 빠방. 시리아가 감히 화학 무기를 써 빠방.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 질서, law and order, 미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상당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북한 목조르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북한이 숨도 못 쉬고 저렇게 아무 존재감 없이 처박혀 있었던 적이 최근 한 30년 동안 있었나요? 없었어요. 북한이 지금 오늘 내일 숨 깔딱깔딱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서 처박혀 있잖아요. 북한의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제대로 다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경관리. 여기서 보듯이 이런 거예요. 국경관리 이거 할 말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국경에다가 이걸 세우니까 이거 왜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뚫리냐면요. 이래야 태풍에 안 넘어갑니다. 이래야 태풍에 안 넘어가죠. 이걸 세우니까 아니 세상에 한다는 얘기가 트럼프는 히스패닉을 싫어해서 인종주의자라서 국경에다 장벽 세운다 이거. 아니 전 세계 이민자의 절반이 미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합법적 이민이. 그중에 절반을 미국은 매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국경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여기 통해서 조직범죄 들어오죠. 매춘 조직 들어오죠. 매춘걸들 들어오죠. 매춘녀들. 그다음에 마약 들어오죠. 밀수 들어오죠. 이거 막아야죠, 당연히. 그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 인종주의자라는 거예요. 너 히스패닉 싫어해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체자 관리. 이걸 ICE라 그러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력 부대 중에 경찰력 중에 하나입니다.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말하면 이민 세관 관리국, 관리부대, 관리대. 그래서 여기는 사법권을 갖고 있죠. 중무장하고 가죠. 왜 그러냐면 마약쟁이들 범죄 조직을 잡아갖고 가뒀다가 추방해야 되니까. 이거 하니까 우리 도시는 너그러운 데라서 이런 거 단속 안 하는 생츄어리입니다. SANCTUARY 생츄어리. 그래서 구글링 해보세요. 아메리카 생츄어리 그러면요. 생츄어리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불체자 관리하는 연방 직원들 연맥이는 방해하고 뒷다리 잡고
연맥에는 지방정부가 쫙 표시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법 이민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츄어리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는 연방정부의 ICE 요원들 부대가 잘 못 들어오니까 단속이 거의 없으니까. 불체자 관리하면은 이거 저거라는 거예요. 저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약 범죄와의 전쟁. 이거 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히스패닉 이런 쪽에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는 미국 자유보수혁명을 일으켜서 이끌고 있죠. 이 진영의 이제 헤드죠. 그럼 이 자유보수혁명의 그 기본 그 어떤 정치적 관점이 뭐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주물럭거려왔던 PC 글로벌리스트들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가치지향 주권국가, 서로 호혜적 관계를 갖는 가치지향 주권국가들의 네트워크,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MOS, 제가 지은 이름이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은.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본격적인 사축 게임이 벌어지죠. 이거는 제가 저기 조뱅설전에서 금요일 날 썼던 그림인데 그림이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씁니다. 이거 종종 쓰겠습니다. 일단 바깥에 동아시아 바깥 세계는 어떠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과 세계 질서가 좀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중 전쟁이 급가속되고 북한 접수 해방으로 나가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11월 3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아마 북한이 접수 해방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좀 더 김영철이나 리병철 같이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강성 야전 군인들이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면 몸값 높을 때 11월 3일 전에 미국과 딜 쳐서 팔아넘기고 튈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11월 3일 전에 몸값 한참 높을 때 팔아치우고 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문팔육은 일정한 멘붕 히스테리 상태고요. 악법 양산 공장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내부 균열 및 원심력이 문팔육에선 크게 작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팔육의 상당수들은 과거 이제 음으로 양으로 평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인맥에서 출발을 했죠. 요번에 이제 그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은 사회로 총선 이 총괄 이 아키텍트 누구였냐? 저기 뭐 양정철 씨 아니요. 양정철 씨 보면 80년대 한국외국어대 자민투가 뭐 민족 자주 뭐 반미 반파쇼 민주화 뭐 이런 거예요. 그 투쟁위원회 자민투 아주 전형적인 친북 노선 학생 조직이죠. 저게 이른바 주체사상파 NL파의 첫 조직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주체사상 NL파가 이제 그 전에는 노인네들 혹은 원로들 혹은 아주 까마득한 선배들 중심으로 간첩망식으로 있었어요. 통역당 같이. 그러다 그게 아니라 평양방송 여기저기서 듣고 왁 하고 튀어나온 게 이제 신세대 친북파의 첫 물결이 저게 자민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민투 다음에 전대협이고요. 전대협 다음에 한총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민투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위원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민주연구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의 싱크탱크 정책과 선거에 관한 총괄 기획하는 데죠. 거기 부원장은 누가 했었냐? 그 박원순 의문의 자살 사건 때 박원순을 맨 마지막에 만난 박원순의 비서실장 고한석이죠. 이 사람은 자칭 이제 말하자면 빅데이터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의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민국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책도 하나 썼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고한석 같은 사람은 1990년대 초에 간첩단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중부지역당. 자,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즉 다시 북한과 이래저래 관계가 깊어요. 저 당연히 아시겠지만 문팔육 집단에 들어가면. 근데 북한이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때 야, 너희들 모여갖고 그 남조선에서 총괄 어떤 그런 조직을 빵빵하게 짜봐. 그래서 우리 딱 그 총괄 사령탑과 우리 평양 통전부가 딱 인터페이스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북한의 악몽은요, 최대 악몽은 남조선에서 이런 총괄 지하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벌집 구조로 관리를 한다고요. 1명, 2명, 3명, 10명, 20명 이런 단위로 관리를 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 사람들끼리 다투고 알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20살 무렵부터 다져져 온 그 벌집구조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심력, 내부균열과 원심력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요. 거기다가 평양이 최근 들어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손대 묻히고 관리해 봤어요. 관리해 봐도 얘들 전부 우리 저기 그 전부 배신 때리고 중국이랑 직거래 하려고 들고 우리는 백벤치 시키려 들고 뭐 자기들 뭐 그 저기 사는 것만 생각하지 이 북조선의 그 저기 뭐야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설 생각은 단 요만큼도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대놓고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쳐넘어가냐. 뭐 소대가리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개가 웃을 소리다. 이러고서 이제 대놓고 구박을 하고 있죠. 평양이 관리를 포기한 상태예요. 따라서 한번 균열과 원심력이 작동을 하면 그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이 사람들. 저는 이미 균열과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한국에서 이걸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팔육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구 기득권은 한편으로는 이거 문팔육 자빠질 것 같으니까 문팔육 공격하겠죠. 그러나 문명과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혐오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 스테이터스 코, 즉 수구 분단 기득권 상태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 자빠져 가지고 거기에 침공이든 혹은 그 나라를 그 김영철이나 리병철이가 나라를 팔아갖고 초빙으로 해서 들어가던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엔 군사령부 UNC 깃발 들고 들어가서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했다. 그래서 북한이 급속하게 시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상황이. 한국이 요동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정치 지평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국민을 거의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누려왔던 그런 개무식한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라는 게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죠. 자기들이 익숙한 게임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명과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염호합니다. 싫어합니다. 즉 트럼프를 근본적으로 염호하고 미국의 자유보수혁명을 근본적으로 염호합니다. 그것이 말하면 조중동과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류 같은 사람들의 기본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복잡하죠. 문팔육 이후를 탐하죠. 문팔육 어차피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신분열 상태인 거예요. 문팔육 이후라는 건 결국 자유보수혁명인데 그건 싫고 하지만 문팔육은 자빠질 것 같으니까 문팔육 이후는 자기들이 장악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 우리 자유보수 진영, 우리 시민들은 어떤 거냐? 지금 뭐 걸음마 단계죠. 여기 이제 지식인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이번에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 움직임이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먼저. 그러나 우리가 걸음마 단계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컨셉이 이미 생겼고 이것이 이제 그 뭐라자면 사람들 사이에 그래도 그게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길 가게 됩니다. 한국은 그 길 가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번 길이 제시되면 언젠가 그 길 퍽 가요. 필요할 때. 저는 그건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사축 게임이 아주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제가 특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바입니다. 저는 이 사축 게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동심원 세 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는요. 단계적으로 보면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해방이 미중 전쟁의 부분집합입니다. 중국이 충분히 무력화되면 미국은 북한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로 접수해서 해방시킵니다. 그럼 북한 지역은 자유조선이 되고요. 그 북한 지역에 앞으로 그러니까 접수 해방되고 한 3년에서 5년 후에 들어오게 될 자유조선과 남쪽의 대한민국 사이에 가칭 자유대한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이 생기겠죠. 연방 아닙니다. 국가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해방은 미중 전쟁의 부분집합이고 한국 정치는 북한 해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야 우리는 뭐 전부 부분집합에 부분집합이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발 뻗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인류에게 영감과 용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 우리의 그 힘과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사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렇게 되면 말이 그래서 부분집합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대주의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않고 핵심은 맨 가운데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항상. 단팥빵 드셔보세요. 단팥은 맨 가운데의 부분집합이에요. 빵 전체로 보면. 그 단팥이 안고죠.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으로 항상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20, 30년 됩니다. 120년 전에 한반도의 지배자 이가 왕실이 전 이씨라고 부르기도 싫더라고요. 이간해가 잘못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러일 전쟁 촉발한 건 이간해 때문입니다. 고종 때문입니다. 이미 105, 60년 전부터 영국이 시그널을 보냈죠. 우리는 러시아 남짓 막아야겠으니까 우리랑 같이 협력하자. 일본이 우리랑 협력하듯이 그때는 이제 영국과 일본이 친할 때입니다. 영미와 일본이 틀어지게 된 거는 만주사변 때부터 틀어집니다. 1930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1870년, 80년입니다. 그때부터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거 본 척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하게 되니까 이가 왕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 영미랑 하게 되면 골아프게 뭐 사회 개혁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안을 많이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러시아랑 놓으니까 우리 로스케 선생들하고는 그냥 뭐 적당히 챙겨만 주면 다 눈 감아 주거든. 그때 러시아도 아주 야만적인 폭압적인 억압적인 스아 체제니까. 근데 합리화시킬 길은 많죠. 이런 식이죠. 제가 세뇌 탈출을 한 2번 했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대신들이. 영국은 동아시아에 함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러시아 제국은 블라디보스톡에도 함대가 큰 게 있고 여순에도 함대가 큰 게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아에 육군을 보내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육군의 숫자도 작고 너무 멀어서 못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놓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 용맹한 코사크 기병이 이끄는 육군이야말로 모든 다른 나라 육군들을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황제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 뭐 사회개혁 요구 이런 되도록도 않은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딜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자, 나라가 풍전등화니까 이제 러시아 대사관으로 궁전을 옮기시지요. 그래서 아관 파천, 아관이 아는 러시아,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 그랬으니까 관은 대사관, 파천은 왕실로 옮긴다.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실로 옮겼죠. 덕수궁 쪽으로. 그 당시 보면 말 되는 거예요. 요새 바이든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 되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영국은 동아시아에 함대 없죠. 육군은 러시아가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라고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러시아에 줄을 쓴 거예요. 그게 아관 파천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빵 터지는 거죠. 영국, 미국이 더 두고 못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영미가 돈을 부어갖고 빌려줘서 일본이 무장을 하죠. 영미의 계산은 그 일제가 그거 러시아랑 붙어갖고 둘이 같이 공멸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찔러줬어요. 그런데 일제가 독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그 빈약한 해군력, 빈약한 육군력을 갖고 시베리아에선 육군을 작살을 내버렸고요. 코사기병까지. 해군은 러시아의 3개 함대를 차례로 다 작살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작살냈고 여순 함대 작살냈고 그다음에 급해갖고 러시아가 발틱 함대를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저기 적도 지나가지고 말레카 해협 지나서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딱 그 레이더가 없을 때니까 지금 그 거제도
거제도에서 한 100여 킬로 바깥에서부터 정찰하는 조그만 어선들을 거의 한 2, 3km 간격으로 바둑판처럼 깔아놓고 올라오는 거 체크한 다음에 거제도에서부터 출격해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 쓴 거예요. 출격해서 옆구리 치고 들어가서 부수기 시작해가지고 울릉도까지 따라가면서 다 침몰시키고 그 어마무시한 발틱 함대를 단 한 대, 함대장 부속선 하나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육군도 해군도. 자,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쯔아 체제 무능하고 부패한 것들, 저것들이 나라를 말아먹네. 오케이, 공산혁명 일으켜서 완빵에 우리 러시아의 자존심을 찾고 세계 최강의 선진국을 만들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난 해부터 1905년부터 한 해에 급진주의 운동하다가 총살당하는 사람들,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배, 20배 늡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공산혁명 촉발자 누구게? 한국인, 그중에서도 이가 왕조, 그중에서도 고종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안 그랬겠어요? 공산주의 군사팽창 노선, 스탈린과 모택동이 만든 이거 어디서 박살냈냐? 첫 케이스에서 박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케이스냐? 6.25입니다. 앞으로 6.25가 김일성의 전쟁이라고 하덜덜덜 마세요. 무식한 무슨 뭐 국사학자들은 소련 문서 보니까 공개된 소련 문서 보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한 그러한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일성의 전쟁이다. 천만에요. 스탈린 같은 자들, 이 악마들, 전체주의 악마적 지배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전쟁해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너 전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악마의 충복들은 그 지배자의 이 뱃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걸 먼저 이렇게 하시죠 하고 떠드는 자들이 악마의 충복입니다. 이건 뭐 ABC예요. 전체주의 그런 체제에서. ABC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의 혓바닥에서 튀어나온 그 소리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혓바닥에서 튀어나오기 원하는 바로 그 소리였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 나이가 불과 몇 살이에요? 30.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뭐 48년, 49년에 만나서 37, 39이고요. 김일성이 소련 군정청이 김일성 띄워줄 때 뭣도 모르고 지는 못 낸다고 소련군 88 국제여단 군복 입고 튀어나가다가 거의 싸대기 맞고서 민간복으로 갈아입혀줘서 민간복 입고 나간 그런 인간이에요. 이게 그걸 민간복으로 갈아입힌 게 소련 군정청이라고요. 그런 그 37, 8살에 그 주방을 만한 게 무슨 스탈린 만나서 스탈린을 설복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서포트를 받아냐? 아닙니다. 스탈린의 복심을 김일성에 읽고서 지 입으로 떠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 군사팽창 노선은 결국 스탈린 모택동 노선인데 이게 첫 케이스가 6.25고요. 마지막 케이스가 6.25입니다. 가만히 20세기 공산주의 역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소련의 군사고문이 그 당시에 6.25 일으킬 때 중대급 소대급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50년 12월 11월부터는 우리의 상대방은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잖아요.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에. 그러면 전쟁의 원화는 스탈린 모택동이죠. 자, 전쟁의 원화가 스탈린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됐었던 공산주의 수출 모델이 그 다음에 있었나? 없습니다. 인도차이나도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동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구 진압 외에는 동구 쪽에서 더 밀고 들어간 게 없어요. 헝가리 진압, 헝가리 진압 때 밀고서 그건 진압이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군대를 보내서
공산화를 시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 군사팽창 노선 막아낸 건 누구냐? 미국 도움 받고 유엔 도움 받아서 한국인이 막아낸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 속 수출 경제 모델, 경제 개발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누가 증명했냐? 그 전에는 그런 경제학 모델 없어요. 경제 개발론 모델이 없어요. 그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일본으로 도망갔었거든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4.19 직후에 부정축제로 몰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 가셨었다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이제 5.16 나고 나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냈죠. 이제 5.16 군사정부하고. 그 돌아와서 이제 김포에 내리자마자 바로 독대에 들어갔어요. 차 타고 와서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서 저 모델을 제시했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이 올곧고 간절하니까 그걸 바로 캐치한 거예요. 맞아. 한국 사람들 무지하게 똑똑하니까 영악하고 악착 같으니까 그래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 자본 자원 다 없어요. 가능성 있는 인간만 있는 거예요. 배고픈. 하지만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개혁개방은 저 모델 베껴서 한 거예요. 등소평이 제일 좋아한 게 박정희 박태준 아닙니까? 소련 동구 해체 저 모델 가지고 보고 한 거예요. 차이는 뭐냐? 박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 기반마저도 79년도에 해체시키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관치 주도,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 경제로 바꾸는 정책을 79년도 1월부터 한다고요. 저들은 그게 아니라 겉만 배우는 거지. 중국, 베트남, 소련 동구는 겉만 배워서 세계 시장 속에서 해외 자본 들여다가 공업화하면 경제 발전하면 그럼 우리가 비밀 경찰, 당, 군의 고위 간부가 고스란히 새로운 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사회, 시장 체제의 국가주도 시장 체제의 최상층으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네. 그게 더 저기 남는 게 많은 장사구만. 쟤들은 그렇게 간 거고 여기는 그냥 내리 달린 거고 진짜 그것만 보고 내리 달린 거고 잘 살아보세요 하나 보고. 어쨌거나 근데 여기 모델을 쟤들이 자기 나름대로 갖다 변형시켜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은 막 가는 말로 해서 중국 베트남 개혁 개방을 촉발시킨 건 누구야? 한국인이요. 소련 동구 해체를 촉발시킨 건 누구야? 한국인입니다. 특히 88 그 올림픽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동구 소련 애들이 와서 보고 이거야. 88 올림픽 때 와서 보고. 그때 또 사람들은 반미 분위기가 많아요. 이제 잘 살게 됐다. 이제 밥 좀 먹고 살게 됐다 하니까 이제 미국한테 노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련과 그 미국이 농구 게임하면 이제 소련지지. 90%가. 소련이 우리 일종의 전범인데.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돼지처럼 망가진 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험하게 그래서 조선 사람들 그 머릿속 안에 뭔가 굉장히 병적인 게 있어요. 이게 파세틱한 게 있다. 그 병적인 거를 우리 선배 세대가 프로테스탄티즘 잘 받아들이고 미국 중심의 현대 문명 잘 받아들이고 우남이 잘 이끌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 이끌고 그래서 그게 휴전선 남쪽에서는 그게 그나마 희석돼서 이런 이제 문바, 대깨문 이런 종류의 병적인 것만 좀 남아있죠. 그런 병적인 게 없으면 저 휴전선 북쪽에 어떻게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그런 흉악한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가 들어오냐고요. 그런 병적인 게 없으면 그렇게 거대 규모의 이 대한민국 안에 사교들이 그렇게 많냐고. 이거 뭔가 좀 병적인 데가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장단점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그거 다 극복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결국 트럼프가 되면 이 동심원, 삼겹 동심원 구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해방되고 이러면 한국은 정치 격변 들어가죠. 그래서 사축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이런 사축 소용돌이가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겠죠. 그 볼만하게 싸울만 하잖아요. 그때는 멋있잖아. 북한이 딱 미국의 그 수중에 있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기 뭐야 586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이제 샷다마우스하고 이제 대가리 쳐박고서 살을라 그럴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큰 싸움이 자유보수 시민과 저 분단수구 기득권 기존에 있던 수구 기득권과의 싸움이 된다고요. 힘겨루기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가요. 멋있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되라 이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 될 거냐? 제가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승 한반도 폭풍 속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그 얘기랑 굉장히 유사한 얘기입니다. 됩니다. 파이널 터치. 모든 선거는요. 모든 선거는 상대방이 그 잘못한 거랑 엮여갖고 나의 그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주 그 말초적인 차원에서 탁 긁어내는 그 딱 요게 있다고요. 그게 트럼프가 지금 3개나 확보하고 있어요. 우선 넘버 원 총입니다. 총.